안녕하십니까. 챗GPT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라는 의미의 개념은요, 자연어를 처리를 통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입니다.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지금 현재 몇이냐, 뭐 예를 들어서 빅 서비스 지금 몇이야, 아니면은 아이폰 같은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리야 몇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들어서 챗GPT가 자연어를 처리해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형 챗봇과 도우미로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라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전화 가면 음성으로 듣겠느냐, 그 다음 버튼식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챗봇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챗GPT 개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챗GPT가 어떤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서 오픈 AI 설립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챗GPT가 예를 들어서 이 오픈 AI로서 설립됐다는 거죠. 2015년도에. 그래서 GPT 시리즈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런 GPT 시리즈 탄생은 GPT-2 이후 GPT-3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 챗GPT가 우리 대중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의미로 보면 챗GPT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된 거죠. 그럼 출시가 됐을 때는 맨 처음에 챗GPT 3의 기능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확장해서 3.5, 4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 하면은 뭔지를 잘 모르시겠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네이버 지식에다가 물어보죠. 그러면 요즘은 챗GPT에다가 그것을 물어보면 상세하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챗GPT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 검색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챗GPT를 네이버 검색에다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고와 이세돌의 개념을 이렇게 하면 알파고가 승리했다, 뭐 어떻게 이세돌이 졌다,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챗GPT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챗GPT에 실행을 하고, 제가 알파고와 이세돌 경기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알파고는 이렇게 이세돌은 구단 5번 대결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인터넷 검색으로서 보는 의미, 자, 알파고와 이세돌 경기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형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알파고 하니까 이 챗GPT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핸드폰에서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챗GPT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자, 챗GPT의 데이터의 학습입니다. 이 대규모의 데이터셋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어떤 데이터를 하겠다, 경기를 하겠다. 그럼 챗GPT의 인터넷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입력을 하고 난 다음 그것을 이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언어 이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제 향상시킬 수 있죠. 이것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자 인터랙션, 즉 사용자가 뭘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의미를 둘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와의 대화로부터 추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학습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에 먼저 이 버전이 저는 4.0이죠. 자, 챗GPT 여기다가 우리가 이슈화되어 있는 독도는 누구의 나라 땅이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챗GPT가 어떻게 답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만 독도는 한국에서 중량 들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다케시마라 부릅니다. 이러한 영제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교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하고 제가 늘려봤습니다. 그럼 독도라는 널리 알려준 애국자 영토를 하면서 이러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학습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가사입니다. 가사. 그러면 울릉도라 200리 이거 있죠?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로운 섬 하나 우리나라 독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노래가 바뀌었죠. 200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에다가 그러면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기억해줘. 그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용을 제가 교육을 시키게 된 거죠.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가사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랙션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자연어 처리의 중요성입니다. 이해력 향상이죠. 챗GPT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화형 응답입니다.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투리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하게 되면 이 챗GPT도 사투리를 인식하고 그런 의미의 개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챗GPT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투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멕시코
몇이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시계를 현재 시간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서 예를 들어서 몇이고 알았다 하면 알았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언제든지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든지 이런 어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형입니다.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래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역사는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겠죠. 자, 이렇게 나는 역사는 하고 물었는데 고대, 중세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챗GPT 하나를 가지고 대화형 응답을 할 수 있는 어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활용 분야입니다. 이 챗GPT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 대신에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나 교육이나 인터테인먼트 등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객 서비스라는 것은 자동화 고객, 즉 챗봇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 통신회사에다가 연락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챗 GPT가 활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언어 학습의 보조, 교육 자료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뭐죠? 챗 GPT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에 보면 학과가 생활예술문학과입니다. 과에서 생활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하고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은 하는 일은 뭐 대중화성에서 목표를 하고 구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학과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문학과에서 하는 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챗GPT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활예술문학과에서 디지털 기기의 이해를 왜 배우니?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지털문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이 내용이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챗GPT를 가지고 의미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챗GPT 가지고 과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챗GPT 사용할 때는 먼저 나라는 존재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나는 예술 문화과 학생이다. 자, 다시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생활 예술 문화과 학생이다 하고 나라는 존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생활 예술 문학과의 너는 생활 예술 문학과에서 나온 교육 중
생물문학과의 문학과 교육 중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활용에 대한 기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몇 장? A4 용지 넉 장 분량, 즉 5,000자로 작성해줘. 그러면 나는 생활예술문학과 학생이고 너는 생활예술문학과의 교육 중에 생활문학과의 교육과정 중 디지털 기계 활용에 대한 활용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술가다 이렇게 해줘. 이러니까 가게 기대치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4 용지에 서론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챗GPT를 이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답이 챗GPT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5,000자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다른 교수님들이 제 수업을 아주 미워할 것 같네요. 이런 것도 가르쳐 줬다고. 자, 그러면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챗GPT. 그럼 학습의 효율성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바른 학습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진행하게 되면은 거짓 뉴스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걸 좀 더 이 언어의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도가 증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챗GPT는 가끔씩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이 맞나 안 맞나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 개인화입니다. 사용자 맞춤형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에 목표를 둘 수 있죠. 자, 사용자 맞춤형 대화라는 것은 내가 누구다 그렇게 제가 입력을 했죠. 그건 예를 들어서 나는 생활예술문학과 학생이다. 너는 생활문학과의 교육과정 중 디지털 활용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내가 썼죠. 쓰니까 이 어떤 내용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겠죠. 앞으로 발전 방향입니다. 적용 분야입니다. 의료라든지 금융 서비스라든지 창작 미디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생활예술문학과 학생이다. 자, 나는 생활예술문학과 학생이다. 지금 피아노 연주에 대한 내용을 나는 학생이다. 피아노 연주는 소원이다. 이것을 유튜브 섭리의 타이틀 제작을 하고 싶다. 대상은 피아노
피아노를 피아노를 시작한 성인 학습자 대상이다. 이러면 타이틀을 제작하고 싶다. 유튜브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썸네일 타이틀을 하겠다. 그러면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뉴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배경은 키보드 위에다가 놓은 성상을 쓰고 문구는 당신이 이렇게 연주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30만 명 30만 명이 클릭 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피노키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챗GPT를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의 채널에 이런 의미의 개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30만 명이 클릭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자, 그리팅을 쓰고 있죠. Making your wish playing on the piano.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를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미디어. 그럼 이게서 아까 이 썸네일을 만든다니까 배경은 어떻게 쓰고 문구는 어떻게 쓰고 하는 의미의 개념이 나왔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차세대의 GPT 모델이 기대입니다. 개선된 상호의 작용이죠. 그래서 섬세한 언어를 이해하고 확장된 지식 베이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GPT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내용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챗GPT가 왜 자꾸 발전하고 자꾸 이제 사람하고 같이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리성을 정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상 동반자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자녀가 굉장히 많죠. 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러던 시대가 점점 변해서 지금 현재는 결혼을 하고 결혼 안 하고 이러는데 이 동반자가 동물로 애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견으로 바뀌는 건데 챗GPT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인간과 유사한 감각을 가진 VI가 개발될 수도 있고, 그 다음 교육적 파트너로 학생을 위한 개인 교사로서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죠. 제가 방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것과 같이. 그럼 챗GPT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다국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점차 많은 언어들을 지원하게 되겠죠. 그 다음 문화적 적합성입니다. 각 언어와 문화에 어울리는 대화형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역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썼을 때는 챗GPT를 쓰실 때는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이는 뭐 예를 들어서 60대이다.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 나고 나이는 60대이다. 나는 생활 예술 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그럼 벌써 이 챗GPT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이는 60대이고 나는 생활 예술 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는 성을 안 넣네요. 남학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아듣습니다. 대한민국의 생활에서정이고 육식된 남성 멋지니 좋습니다. 뭐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생활 예술가 예술 문학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할 것이다. 연주를 듣는 관객은 50대이고 여성들이다. 아주 감성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겠죠. 준비고 관객은 여성분이라는 건 중요하겠네요. 적합한 곡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빛. 이렇게 굉장히 저도 달빛이라는 거, 그럼 이런 노래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를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챗GPT는 결과적으로 로봇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로봇가 만들어지면 나하고 동반자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로봇가 나를 안전하게 무슨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는 로봇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근데 반면 다르게 생각하시면 로봇은 우리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끔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와 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컴퓨터 AI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도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챗GPT의 잠재적 문제입니다. 오용의 위험입니다.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목소리라든지 이런 의미의 개념이죠. 그 다음 평형성을 배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독도를 했었죠. 독도니까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한번 봐요. 독도가 우리 땅이냐고 맞냐고 물었대요. 그러면 한국인 관점에서 예고요, 일본인 관점은 아니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평양성을 배제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챗GPT 하면서 절대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름 넣고 어디 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챗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입니다. 자, 마케팅이 자동화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소비자 동향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겠죠. 고객을 이해합니다. 챗봇이 고객 응답에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동향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쓰면 나는 60대 학생이고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다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응용을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 요거죠, 달빛. 나는 지금 연주를 통해 뭘 팔까요? 커피를 판다고 할게요. 커피를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있다. 그럼 60대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커피를 주문하는데 어떤 커피를 추천하면 좋을까? 추천 커피를 알려줘. 탁 엔터 쳤습니다. 자, 추천해 준대요. 카페오레, 비엔나 커피. 자, 이렇게 올라왔죠. 모카. 그럼 제가 이 커피를 드립하는 커피를 추천하고 해주고 싶다. 커피 추천해주고 싶은 커피는 이렇게. 자, 있죠? 드립하는 커피를 추천하겠습니다. 커피를 준비하고 커피의 풍미, 산미 뭐 이렇게 나오죠. 다음과 같은 커피를 추천해.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스포리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카페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드립 커피를 더 냈죠. 그러니까 드립 커피를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케냐, 파나마, 브라질, 이렇게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이게 추천을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케냐, 파나마, 브라질 이렇게 추천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커피 하나, 음악과 커피 이렇게 해서 마케팅도 쓸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고객의 그 다음 업무 효율이죠. 그 다음 챗GPT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예요. 블로그 및 기사, 창의적인 글쓰기, 타깃 콘텐츠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챗GPT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로그 및 기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남학생이고 60대 남학생이고 생활 문화과에 있고 커피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블로그를 만들어 소개하고 싶다. 블로그를 만들어 언제는 만들어 줘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로 만드는 건 여러 단계로 있고 단계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쓴자.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오죠. 그래서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면 될 거다. 디자인은 이렇게 콘텐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기면 되겠죠. 컨티뉴, 계속 컨티뉴. 자, 따라가시면 쭉 이렇게 블로그 디자인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블로그 내용을 커피와 피아노 연주, 드립 커피와 피아노 연주의 연주를 대상으로 블로그 내용을 드립 커피와 피아노 연주를 이용해서 블로그 작성해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가 어떤 연주였죠? 이번에는 달빛 이렇게 침페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해서 블로그를 작성해줘. 연주 내용을 이용해서 블로그 작성을 해줘. 이렇게. 자, 블로그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챗GPT 가지고 못하는 게 없죠. 너무나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챗GPT가 가끔씩 자기가 끌고 오는 데이터가 저하고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오늘 블로그를 썼습니다. 블로그 제목은 드립 커피와 피아노 선율의 하모니 짐노패디 완을 들으며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방울의 여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챗GPT에 빠져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이게 오용이죠. 부정적인 목적으로도 오용이 되고. 자, 그럼 챗GPT를 대해서 공정 블로그 했죠. 창의적인 글을 또 쓸 수 있어요. 타겟 콘텐츠 안중을 대상해서 고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의 윤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윤리와 책임은 무조건 지어야 돼요. 책임이 있는 개발을 해야 되죠.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윤리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회부에서는 이 퇴출이 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챗GPT의 글로벌 영향력은 한 180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용자 수는 100만 밀리언, 수천만, 수백만의 사용자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은 에너지를 효율할 수 있어요. 파워라든지 친환경의 기술을 만들 수 있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I 개발에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4차죠. 그 다음 앞으로는 5차 산업으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학습 정리 챗GPT에 대한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 챗GPT 활용을 할 수 있다. 챗GPT의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